저 대구 중구 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수홍 의원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저도 관심 많은 사항이니까 잠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새만금 사업을 포함해서 전부 SOC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했고 금년에 전국의 SOC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적정 소요 그리고 연차별 소요 그리고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해서 다 가감하면서 반영을 하고 예산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님, 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보니까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또 구조 조정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으로 약자의 복지를 강화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기가 침체로 돌아선 지금 왜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하는지 갑론을박들이 많은데 부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앞으로 언제 정도 얼마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제1은 대외 경제 환경이 호전이 되어야 된다. 우선 그것이 제일 전제입니다. 최근까지 또 중동 사태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년에 2.6%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성장을 했고 금년에 워낙 세계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뭐 1.4%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우선 상반기와 하반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상반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0.9% 정도 성장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연간으로 1.4%가 되려고 그러면 대개 1.8 내지 2.0 그 수준의 성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IMF에서 우리나라를 2% 초반대의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어려웠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잠재 성장률 대개 2% 안팎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근접하는 그 수준의 지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다만 이렇게 외형 지표는 괜찮아지더라도 설사 우리 이 민생 현장의 체감 경기는 빨리 이렇게 더 나아지진 않는다. 거기에 약간의 괴리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내수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매우 중점을 두면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 침체가 부총리님 말씀대로 상당 기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건전 재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보통 정부는 잘 안 하거든요. 확장 재정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사실은 빚도 별로 없고 이러면 되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상당 부분의 빚을 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중간에 코로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매우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했고 그래서 국가 부채가 400조나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현재 우리의 이 국가 부채가 대개 50% 지금 수준에 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대비하자면 지금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 다만 이 와중에 역시 민생의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또 정부가 해야 될 일 민생을 안정시키는 부분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 국민 안전을 지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대폭 정액한 예산서를 이번에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R&D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뭐 언론 일면 기사 보셨습니까? 예, 제가 뭐 자세히는 못 보고 잠깐 봤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 R&D
말 그대로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 차 있는 가성비 최악의 R&D라고 보도를 했는데 뭐 부총리님은 상세히 못 보셨네요. 예, 뭐 큰 내용 잠깐. 거기에 보시면 제가 상세히 봤는데 민간 회사가 누룽지 만드는데 떡볶이 만드는데 떡 만드는데 이 예산이 사용되고 과일 찹쌀떡 포장지 만드는 데도 활용되었다고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은 경쟁률이 1.3대 1 신청하면 거의 다 되고 심지어는 그 따놓는 예산을 교수님들 숫자대로 n분의 1 나눠 가진 사례도 거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1억 원밖에 안 되고 심지어 손실을 보는 회사인데 4년 동안 14억이나 되는 R&D 자금을 받아서 생존 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부총리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예,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이만큼 오는 데는 정말 많은 분들의 기여가 있기는 했지만은 저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헌신, 열정, 이 노력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역할은 저는 계속 강조돼야 된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사실은 지난해까지 계속 R&D 예산을 계속 늘렸습니다. 근데 최근 수년간 R&D가 너무 많이 방만하게 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늘다 보니까 지금 이런저런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요소, 중복적인 이런 R&D 지출에 관한 사례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단연간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과기계 전문가들도 이러한 부분의 R&D의 일종의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좀 추스려서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틀은 좀 삭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개혁을 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R&D 예산을 좀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는 데는 여도 야도 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무작정 다시 원산복구하자는 것 또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써야 할 것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그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술개발 분야,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이런 딥테크 분야의 투자는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이번 예산안에는 이런 게 한 예를 들면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AI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첨단 분야 이런 부분에 관한 예산은 또 대폭 증액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R&D 그 구조 개혁으로 혹시나 청년 연구가들, 젊은 연구가들이 일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촘촘히 챙겨서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연구자들의 특히 신진 연구자들의 고용 불안 이런 우려는 전혀 없이 정말 제대로 R&D다운 R&D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이번에 제출했고 혹시 저희들이 정부안 편성하면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하면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함께 의원님들과 논의하면서 또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